자, 오늘 새벽부터 오전까지 있었던 체포 과정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요,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도착합니다. 영상 맨 끝부분에 사진 한 장이 있었죠.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유일한 사진입니다. 영상은 없습니다. 사진으로만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정부 과천청사의 공수처 여기에 도착한 시간 오전 10시 53분인데요. 이 장면 옆모습 하나 딱 지금 공개된 노출된 상황입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공수처 도착 저 모습 하나가 지금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요, 조사가 진행 중인데 계엄령 선포가 지난해 12월 3일 12.4 계엄령 선포 이후 43일 만에 이제 체포가 이루어진 건데요. 오늘 조사는 티타임도 없이 바로 시작이 됐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조사가 지금 어떤 곳에서 어떤 공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화면으로 좀 그렸습니다. 공수처의 영상 녹화 조사실입니다. 여기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좀 오전 상황인데 맨 위쪽에 윤석열 대통령 앉아 있고요. 그 옆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한 명이 배석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공수처 쪽인데요. 지금 오전 조사 때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지금 직접 조사를 했다 그러죠.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요, 사법연수원 30기로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보다 비교해보면 7기 후배입니다. 검사 출신. 지금 이런 모습, 이런 공간에서 지금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물론 수사 검사가 교체가 됐다 그러죠. 부장 검사로. 뭐 이런 내용까지 전해졌는데 이런 모습으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보입니다. 보면 과천청사 5층 5동 3층이고요. 공수처 영상조사실입니다. 자, 요 내용까지 전해드렸고요. 그럼요, 지금 패널 세 분 앉아 계신데 김철원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고요.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변호사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안희정 변호사, 예. 오늘 새벽부터 굉장히 긴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면이 나왔어요. 자, 그걸 좀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볼까요? 화면으로 좀 두 장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안희정 변호사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관저 앞 도착부터 압송까지 5시간 반 동안 아주 긴박하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를 좀 시간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오전 4시 28분에 공조본이 이제 관저 앞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7시 34분에 1차 저지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때 뭐 사다리 차를 타고 이제 넘어가는 모습도 나왔고, 그 전에 6시쯤에 일단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7시 48분에 2차 저지선, 버스 차벽으로 이루어진 2차 저지선을 통과를 했고, 그다음에 7시 57분에 이제 공조본이 드디어 이제 관저 앞 마지막 관문이죠, 철문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8시 25분 이제 3차 저지선 통과를 하고 8시 31분에 이제 경호처로 알려진 이제 김성훈 처장 측과 이제 좀 조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3차 저지선이라면 관저의 그 정문을 말하는 거죠. 관저 입구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0시 33분에 이제 영장이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여 분 뒤인 10시 50분에 공수처에 도착을 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1차, 2차, 3차 저지선 통과는 빠르게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차 집행 때는 사실상 5시간 반 동안 집행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에 비춰보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영장이 집행이 될 때까지는 다소 좀 시간이 소요가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경호처와 이제 공조본 간의 어떤 호송 방식이라든가 이제 집행 방식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오늘 영장이 집행이 된 시간이 오전 10시 33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안희정 변호사. 예. 그리고 앞서서도 공수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의 옆모습, 이게 오늘 공개된 유일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거든요. 네네. 근데 공수처 도착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포토라인에 서서 뭐 언론에 약간 공개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질의응답을 받는다든가 이런 과정은 없었어요. 예.
아무래도 직무 정지 상태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인 관계로 경호동 이런 걸 좀 감안했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현직 대통령 신분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예. 경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경호를 해왔던 것이고요. 이 첩보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경호처가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대한민국 국격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장 집행의 실효성도 실효성이지만은 그 실효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됐다면 예. 그 이후에 세부적인 절차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든가 현직 대통령 신분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서 조금 영장 집행에 좀 그런 부분이 고려돼야 되지 않냐라는 측의 주장이 왔을 것이고 예. 그 과정에서 뭐 이른바 이제 뭐 유혈 사태라든가 이런 좀 극단적인 사태까지는 또 대비를 해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양측 간의 어떤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협상을 거쳐서 예. 이제 뭐 호송 차량이 아닌 경호처 차량을 통해서 호송된다라든가 아니면 포토라인에 이제 서지 않는다라든가 예.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이동할 때도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과천 공수처로 이제 호송이 될 때도 보면은 예. 경호처의 차량에 탑승해서 호송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예. 경호처 차량이죠, 저거는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려진 바로는 김성훈 차장이 뭐 이제 공수처 압송 전까지도 이제 경호를 유지했다고 보여지고 알려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호송 차량이 아닌 경호처 차량을 통해서 이렇게 호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첩보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사실상 디테일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영장 집행 신변 확보가 됐다고 한다면 사실상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절차 과정, 절차의 이런 디테일은 사실상 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사전에 그 아까 좀 3시간에 걸친 그 협의 과정에서 예. 좀 조율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요, 이 방금 영상 지나갔잖아요. 경광등이 달려 있는 차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차도 있었거든요. 근데 경광등이 안 달려 있는 그 차량에 아무래도 탑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검은색 차량들과는 약간 구별되는 모습이거든요. 저거는요. 저런 모습이 오늘 오전에 있습니다. 저 상태로 공수처까지 이동을 한 겁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체포영장 집행 그 과정과 상황을 조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공수처도 그렇고요, 경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놓고 그동안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일주일이 넘었거든요. 우선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김철영 교수님.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오늘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비교를 해보면 가장 큰 차이는 아마도 동원된 경찰력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일단 1차 영장 집행 때는 보면 공수처가 아무래도 영장 집행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 아주 소수의 변경만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체포 때는 아무도 경호처 인력이 가로막혀서 예.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좀 단단히 준비한 것 같은데 저는 이번 그 체포영장 집행에서 조금 짚고 싶은 게요. 예. 어쨌든 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라는 점이거든요. 두 번째는 공수처가 관할이 아닌 서부 지원과 짜고 예, 예. 서로 짜고 하던 이 나름대로 고스톱 영장을 집행하게 된 건데 저는 아마 이번에 아마 그 공수처가 이러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 전략을 가졌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무대포 인의 전설입니다. 어쨌든 경호처가 뭐 이 경호관들을 다 총동원령을 내렸고 예. 타벽도 설치하고 철조망도 설치하고 나름대로 총력 대응 결사항전의 자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공수처에서 볼 때는 아마 최소한 그럼 나중에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그러면 사인 한 명당 한 4명 정도가 붙어야 되거든요. 예. 그럼 한 경호처 인력이 한 800명 보면은 한 3,000명에서 한 3,500명 정도가 투입돼야 된다. 예. 아마 그 정도로 아마 우리 경찰력을 아마 계산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보다 더 영향을 미친 거는 심리전이거든요. 심리전. 계속적으로 우리 예. 공수처에서는 만약에 가로막으면 경호관들도 예외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고 공무집행방으로 처벌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자격을 잃게 되고 연금도 박탈한다는 계속적으로 심리를 흔들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호관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은 월급 받는 공무원에 불과한데
이러한 영장 집행을 결국 몸으로 막았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흔드는 게 아닌가 보는데 저는 오늘 결과적으로 이 영장이 집행된 거는 예. 공수처의 어떤 뭐 우수한 집행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어떤 영장 집행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이 대형 어떤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결국 본인이 어떤 나름대로 사실상 자진 출두하는 형식의 예. 현명한 결단을 내는 그런 결과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늘 상황에 대한 분석까지 곁들여 주셨는데 1차 때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물론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지원을 했는데 한 120명 정도? 이 정도 갔죠. 근데 그때 당시에 경호처 직원들 200명 이상한테 가로막혔다. 이런 내용까지 알려졌죠. 근데 오늘은 경찰력, 직접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투입이 된 경찰력이 1000명 이상이고요. 그리고 밖에서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한 경찰 기동대가 3000명대가 오늘 투입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1차 때보다 굉장히 많은 경찰력이 투입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좀 설명 쭉 나와요. 이런 숫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사진이 하나 공개됐어요. 영장 내용을 찍은 사진 하나 공개됐는데 그 내용 좀 확인해 보죠. 바로 이겁니다. 수색영장 이렇게 제목돼 있죠. 그리고 대상자가 누군지 딱 적혀 있습니다.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저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유효기간이 1월 21일까지라고 확인됐습니다. 이 영장을 통해서. 그동안 굉장히 길게 받았다. 일주일 이상이다. 열흘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21일까지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또 눈길을 잡은 거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장은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두움 상태인 깜깜한 상황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는 게 딱 적혀 있었습니다. 안지성 변호사? 예. 보통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색영장 또는 체포영장에 들어가는 게 보통입니까? 약간 이례적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례적입니다. 아. 원칙적으로는 이제 야간 영장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예. 다만 뭐 집행의 어떤 주간 영장만 집행을 허가해서는 어떤 영장 집행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거나 예. 어떤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영장을 발부하는 재판부에서 야간 영장까지도 이제 야간에까지도 집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단서정을 붙이는 것이거든요. 예. 다만 이와 같이 이제 야간에까지도 집행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1차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여러 이견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 요소로 인해서 예. 영장이 집행이 결국에 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아. 그 과정이 사실은 전 생중계를 통해서 전 국민과 또 이제 법원이 복도를 하였고 그와 같은 경위를 거쳐서 2차 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였기 때문에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이러한 좀 충돌이 있을 수 있을 것이 우려가 돼서 예. 이렇게 좀 폭넓은 좀 제한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공수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게 새벽 4시 30분 경이고요. 그리고 체포영장이 제시가 되면서 이제 개시가 된 게 5시 한 20여 분을 넘은 시간이니까 그때는요. 해가 안 뜬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수색영장에 적혀 있는 대로 일출 전에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거대로요. 아마 굉장히 이른 시간에 하겠다 이런 게 반영이 된 것 같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군요. 1차 때와는 달리 오늘 2차 체포영 집행 때는 경호처의 저지 모습이 안 보인다. 없었다. 1차, 2차, 3차 간무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입을 했거든요.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얘기 오늘 국회에서도 이 사안과 관련돼서 좀 설명이 좀 나온 게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어간에 경호처 창립 기념일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생일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경호 관련 유관기관을 모두 동원해서 소위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 생일 축하 노가바, 경호처 합창 등이 있었고 해당 동영상도 있다고 본인 의원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설 기념일 행사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이 하기가 아니, 쉽습니다. 일부 경호처의 과잉 충성자, 권력에 줄을 대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경호처가 이렇게 망가져서 되겠습니까? 오늘도 그렇고 뭐 앞서서도 지금 야당에서는 경호처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어요. 뭐 저런 식의 저런 주장을 하면서 계속 질문과 비판을 하고 있죠.
자, 경호처 관련된 얘기 해보겠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가장 큰 차이가 이제 경호처가 뭐 저지 또는 저항 뭐 이런 모습이 오늘 안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왜였을까요? 혹시 어떤 그동안에 공수처나 경찰이 시간을 많이 두고 뭔가 준비한 과정, 그중에 뭐 심리전도 있었다고 이렇게 평가받는데 왜였을까요? 저는 결과적으로 뭐 한 서너 가지의 정황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심리전이 저는 제대로 좀 적중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예. 경찰에 출석을 하고 또 예. 출석을 하기 전에 사직서를 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상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경호처의 일반 경호관들에게 안 전해졌을까요? 다 전해졌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기관의 수장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례적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불법이다, 대통령을 지키겠다 했던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상의도 없이 출석을 하고 사직서를 내고 이게 수리가 됐다는 점에 예. 대해서 이게 기세가 좀 꺾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경찰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경찰과 경호처의 전력과 분위기를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호 3부장이 어떤 회의석상에서 김성훈 차장, 그러니까 직무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하극상인 거예요. 이 정도가 될 정도가 되려면 그 아래에 있는 부하들이라든지 경호처의 분위기가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가 힘들다는 점. 그리고 또 이런 거에 연장선상으로는 경호처 내부망에 지금 체포영장 집행은 정당하다라는 내부 게시글이 올라왔고 이것을 지우라고 했는데 그 부서장이 또 거절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김성훈 직무대리가 DB 담당자를 통해서 삭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이 참 안타깝던데요. 이 현직 경호관의 아내가 뭐 언론사에 선편지를 썼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이런 일에 휘말려가지고 책임을 지게 되는 일, 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특수공무 집행방해로서 체증되어서 어떤 법적 처벌을 받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손실이 나는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지옥과 같은 마음이다라고 편지를 썼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경호처의 어떤 사기가 줄어들어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 경호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어져서 오늘 경호처가 소극적으로 대한 것이 아닌가로 분석되어집니다. 김철현 교수님, 네. 오늘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뭐 전체 경호처 직원은 아닐 겁니다만 그중에 이제 많은 수의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저지에 나서는 것 대신에 대기동, 그러니까 건물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안쪽에.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오늘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뭐 강성필 위원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예. 일단 큰 틀에서 일단 경호처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게 아마 주는 메시지가 상당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그 경호처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저는 대통령 지키기라는 경호처 본연의 임무인 대통령 지키기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거는 완전히 실패한 거다. 완전 경호 실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호처의 최악의 역사가 뭐냐면은 문세강의 흉탄에 유영수 여사가 쓰러진 거거든요. 예. 그것이 아마 경호처에서 실수일 수 없는 오점인데 전 오늘 아마 이 경호사의 길이 남을 두 번째 실수일 수 없는 이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뭐 이 경호처가 왜 이렇게 자꾸 정치적으로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이것이 적법하냐 불법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 경호관들은 판단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자꾸 경호관들이 이것이 적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걸 판단하게 되면 결국 대통령을 향해 날아오는 총탄을 예. 맞아야 되나 막아야 되나 이런 것들 고민하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호관들이 아마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이 어떤 지시에 불이행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한번 경호처에서 굉장히 오점으로 남을 걸로 보이고요. 만약 이런 식 같으면 경호관들이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상사의 지시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되면 일반 우리 경호 사설업체의 어떤 경호원보다도 훨씬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하급직에 있는 우리 경호관들이 상사의 지시에 대해서 이렇게 불이행을 할 것 같으면 저는 앞으로 이런 식의 뭐 운영이라면 경호처는 해체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대통령을 보좌하는 가장 근접 최경호하는 그 정예용은 아마 대통령 경호실이 아닌 비서실 산하에 편제를 해버리고 나머지 인력은 그냥 경찰청에 하나 경호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저는 상명하복을 다시 배우는
그러한 형태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오늘 이 경호처의 어떤 행동은 아마 60년 경호처 역사에 가장 아주 치욕적이고 아마 모욕적인 그런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안희성 변호사. 예. 오늘 공수처에서 나온 설명에 따르면은 적극적으로 막는 경호처 직원이 없었다는 설명이 공수처에 나왔어요. 공수처가 네네. 이제 집행 가지고 보니까 뭐 적극적으로 막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건데, 그리고 또 휴가를 낸 경호처 직원도 있었다고요? 이런 예.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요. 뭐 사실상 경호처 직원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어떤 이게 뭐 이 위에 상선의 어떤 지시가 예. 정당한 지시였느냐 합법적인 지시였느냐 이걸 떠나서 본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것들만 고려한다면 만약에 지시에 불응했을 때 직무유기 혐의로 이제 뭐 수사를 받게 될 상황이 생기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할 때 어떤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직무유기였느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연차 사용 등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뭐 당시 명령에 불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 예. 사실상 이 영장 집행 전에 공조본에서 이제 경호처를 상대로 어떤 공문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공문을 뭐 보냈어요.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인 기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그 공문의 어떤 메시지라고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체포영장 집행의 저지는 이제 부당한 명령이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했고, 그와 같은 부당한 명령에는 이제 순응하거나 이제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어떤 예.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경호처 내부에도 좀 세워준 것이거든요. 예.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상 오늘 이제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제 일부 뭐 직원이든 대다수 직원이 됐든 간에 뭐 좀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상태잖아요, 안희정 예. 변호사. 그러면 체포 상태에서 지금 경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좀 비춰보면은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이제 예. 경호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아직 영장을 뭐 청구를 할지 또 청구된 영장이 발부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예. 현재 일단은 경호 대통령으로서의 이제 신분은 유지가 그러니까 되고 현직 있는 것이기 대통령의 때문에 신분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직무가 정지된 상태일 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는 계속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지금 사무실에서 아까 보면 영상 녹화 조사실 안에서 지금 예.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럼 지금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 경호관들은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은? 글쎄 이거는 뭐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어디 있다라고 단정 지을 지금 수는 이게 없지만 경험이 없는 상태라서 상황이 그렇죠. 벌어져서 지금요. 예, 예. 근데 이제 사실상 이 경호라고 하는 것은 예. 기본적으로 경호권이 발동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변의 위협이 있어야 되고 재산상의 위협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수처에서 어쨌든 사법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하고 그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개인에 대한 어떤 뭐 신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장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예.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지위에 있어서의 어떤 신변이나 재산상의 위협이라고 그렇겠죠. 지금 평가하기는 수사기관 안에서 어렵습니다. 조사를 받으니까 더 위해 요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호권이 즉각적으로 발동되어야 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근접거리에서 경호를 해야 된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그러면 보입니다. 경호 이 공수처 밖에 외곽에서 지금 경호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당장 뭐 요청을 할 경우 피경호자가 요청을 할 경우 즉각적으로 출동이 가능한 거리에서는 경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 그 부분도 아마도 이제 공수처에서 공조본에서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하고 호송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율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논의를 해서 그러면 이 조사 중에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논의를 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면요. 아무래도 특수한 신분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계속 그런 관련된 내용이 들어오는데 지금 경호처 입장은 정상적인 경호를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설명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래요, 지금요. 많은 분들도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체포가 된데 그럼 경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요? 지금 나와 있네요. 경호처.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다. 정상적 경호 활동 수행 중이다. 그렇다면은 공수처 외곽에 대한 경호 그리고 공수처 안에서도 경호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만 정상적 경호 활동 수행 중이라는 경호처의 설명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건 아직은 뭐 지금 그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체포가 됐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할 때는 구치소로 구금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사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의 수뇌부죠. 그러니까 김성훈 경호차장 그리고 이광호 경호부장 여기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경호처 수뇌부도 동시에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명의 인물이죠.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호 경호본부장. 사실은 경찰에 소환 요구 받았지만 불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오늘 집행이 안 됐다 그래요. 나온 설명은 경찰 쪽 설명인데 대통령 경호 후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그렇다면 체포 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이 되겠군요. 요건데. 근데 이 두 인물은요. 강경파로 꼽힙니다. 강경파. 일단 요 얘기 좀 두 분과 좀 해보죠. 김춘호 교수님. 네. 앞서서 그럼 이 표현이 온건파, 강경파. 대표적으로 박성준, 그만 사퇴를 한 박성준 전 경호처장, 온건파. 근데 김성훈 경호차장 그리고 이광호 경호부장은 강경파로 뽑힙니다. 이 인물들은 왜 강경파가 된 걸까요? 그래서 저는 강경파, 온건파 나누는 것도 사실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경호하는 데 있어서 다 강경파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아마 영장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우리 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경호관들이 대통령의 사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병의 의미 어떻게 다 받아들이냐면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이 선출하고 임기가 보장된 분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길을 그런 대통령을 보좌하고 경호하는 경호관들은 그 임기 내내 저는 대통령을 지키는 일심동체가 되는 그런 사병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위급 상황이 벌어질 때 이 경호관들은 총을 맞는 연습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는 총알이 오거나 이런 총소리가 나면 피하는데 경호관들은 그 총소리 나는 쪽으로 몸을 향해야 몸으로 막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대통령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습을 아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무한 반복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경호관이라면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경호관이라면 적어도 대통령 임기 내내는 강경파되고요. 대통령의 경호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입틀막이라는 그런 것들 과잉 조치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실을 강경파, 온건파 나누는 부분은 맞지 않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의 경호에 과잉이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어쨌든 국가원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탄핵이 돼서 어떤 직무 정지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그런 부분들은 꼭 지켜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지금 네. 김철영 교수님은 경호처 직원은 다 강경파가 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래야지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건 정상적인 상황일 때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요.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호처의 어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강경파라고 분류하고 있는 이 두 분, 그 중에서도 저는 김성훈 차장을 집중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 있잖아요. 이분이 국방부 장관을 소령 출신, 쉽게 말해서 좀 자격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처음에 임명을 했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어떻게 분석이 됐냐면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포스타, 쓰리스타의 장군들 이렇게 임명을 하다 보니까 예.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관으로서 감이 안 되는 사람을 임명을 하니까 너무 감격해서 대통령의 말에 뭐든 잘 들을 것 같아서 또 그런 노림수도 있었다는 분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뜻입니까?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이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예. 이 경호처에서도 여러 가지 병과가 있는데 예. 이분은 공대생이면서 통신병과입니다. 아 경호처 내에서 통신을 담당하는 업무로 처음에 들어왔다 이 맞습니다. 뜻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 이 경호처에서 가장 그 어떤 각광받는 어떤 병과라고 따진다고 하면 경호 병과일 것 같은데 이분은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자격이 조금 어리숙하지 않았냐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경호처의 어떤 업무가 여러 가지지만 그래도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업무가 있는데 네. 처음에 경호처에 들어갈 때 그 핵심 임무를 담당하는 걸로 들어간 건 아니다. 그 말씀인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요? 계속 근무한 동안 기획이라든지 인사 아. 이쪽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김용현 전 장관하고 청남대에서 같이 근무를 하던 인연으로 가까워졌고 그러면서 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좀 눈에 각광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분이 조금 강경파가 된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가 이제 그 수감자, 재소자들이 이 수사기관의 출정이라고 하죠. 조사를 받을 때 뒤에는 교도관이 배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 도주의 우려도 있지만 자해의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이 구치소 내에서 사실 또 나쁜 어떤 생각을 했던 그런 정황이 있었지 약간 않습니까? 좀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저는 맞습니다. 알려줬었어요 그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적으로도 충분히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저는 경호관들이 뒤에 배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에서도 정상적인 경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방금 전에 확인해봤던 김성훈 차장, 그다음에 이강호 본부장 그 내용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안지성 변호사. 지금 보면은 체포영장 집행을 오늘 안 했어요. 그래서 예. 향후에 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 두 경호처 수뇌부는 체포영장 집행이 향후에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발부된 영장이기 때문에 예. 그 영장을 사실은 뭐 집행 없이 유효기간을 도과시키는 일은 없을 거고요. 예. 더군다나 뭐 지금 1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그 집행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공수처이기 때문에 예. 어렵게 받은 영장이니만큼 반드시 집행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음. 다만 오늘 이제 대통령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이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예. 안 됐다기보다 안 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불필요하게 사실은 어떤 수단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김성훈 이 차장 차장 체포까지 할 필요성은 없었다. 그렇죠. 예, 그런 예.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왕에 발부받은 영장은 집행에 착수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 유효 기간까지는 언제든지 영장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굳이 집행에 실익이 없었으니까 오늘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 판단됩니다. 변호인과 함께 오기로 약속을 받았다. 일단 그걸 기다리겠다는 건데 예. 향후에 이 두 인물은 지금으로서는 처벌이 불가피한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1차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예. 이제 뭐 경호처장의 역할이 어떠했는지 또 이제 이 경호차장 역할이 어떠했는지는 이제 박정준 처장의 진술로서도 나와야 되고 이 경호처장의 진술로서도 확인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 이른 지금 언론이나 뭐 그런 것을 통해서 확인되는 있던 사정에 의하면은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제 김성훈 차장에 의해서 1차 영장 집행 당시에도 예. 많은 장애요소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좀 정해진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그 혐의는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그렇죠. 이제 겁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겠죠. 특수공무집행 이제 방해. 경호처라고 하는 경호처 직원이라고 하는 어떤 다중의 인력을 동원해서 이제 정당한 이제 직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냥 공무집행 방해도 아니고 특수가 붙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이제 경찰 인력에 어떤 상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예.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까지도 의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인물은 지금 아까 전해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지금 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정상적인 경호 운영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두 인물 지금도 경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이런 협의를 통해서 예. 김성훈 처장을 즉각 체포하지 않은 또 배경에는 이제 경호처로서 어쨌든 끝까지 본분을 다하라는 어떤 배려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지금 처장이 없는 상태에서 차장이 대행을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최고 수뇌부거든요. 예. 아, 그런 것도 공수처하고 논의를 통해서 그러면은 경호를 유지하자. 네.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어떤 형사 사건에 있어서 예. 이제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변호인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지만 예. 피의자의 요구에 따라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서 특정인을 오. 지목해서 참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뭐 특정 범죄에 좀 제한이 된 부분입니다만 그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신뢰관계 있는 자로서 어떤 경호처의 직원 한 명을 지목해서 참여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아마 좀 고민을 해보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인물이 언제까지 경호를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사실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단언할 수 지금 없습니다. 소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뭐 예. 이렇게 분석이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예. 어쨌든 현실적인 경호 체계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안 지금 공수처 앞 상황, 뭐 집회도 열리고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요. 공수처 건물 나왔는데 그 앞쪽에는 지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아마도 태극기가 등장한 걸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동안은 한남동 관저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수처로 이동해서 계속 저기서 이제 이렇게 집회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러면은 아마도 지금 태극기 모습이 등장한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보입니다. 지금 집회가 지금도 쭉 이어지고 있다.
오후부터 저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